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김기아 기자입니다. 정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소개 좀 드리고 저희가 지난주 책부터 빠르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댓글 소개 읽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 편에 달린 댓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소개해 주시죠. 공수의 6730님이 이번 책 읽기 정말 재밌네요. 정말 재밌다고 합니다. 같이 낄낄댔어요. 책장을 듣다 보니 책을 정말 샀다는. 리얼로 사시게 되셨다는 정말 저희의 그 취지와 정말 잘 맞는 예. 댓글이었어요. 유저 TF8GM1LQ3B님이 울다가 다음 주에 웃다가 또 울다가 책을 쳐요. 올해 읽은 책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귀에 들리는 사투리가 정말 맛깔나서 책 읽는 재미가 더해졌다고. 김 기자도 이제 방송을 하다가 깨달았죠. 아 재밌게 그렇죠. 읽었구나 내가. 읽을 땐 그냥 그랬는데 방송하다 보니까 되게 내가 재밌게 읽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자, 다음 곱씹을수록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LUSNDGIT 뭐 이분이 지난 책 읽기에 이어 대들기 기자들의 고충을 느낄 수 있는 회차였다. 그저 그 자리에 지금까지 버텨주신 것이 뭐 이런 걸 갖고 왔나? 그러게 뭐 하여튼 저희에 대해서 화이팅이다! 칭찬을 해주신, 예. 그런 말씀 감사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바대로 이번 지난주. 지난주? 아 이거 좀 해명을 해야죠. 지난주 됐을까? 저희가 한 주를 쉬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맞다. 저희가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에요. 다른 분 탓입니다. 저희 탓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교도소로 들어가는 중입니다라는 책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쓴 분이 이제 김도영 작가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김도영 작가는 분이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옆에 계신 이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저희가 특별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담아낸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듣기 힘든 그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쓰셨기 때문에 직접 작가분을 모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찌어찌 섭외를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김도영 작가님께서 직접 몸소 친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범죄를 교정하는 일을 하는 김도영 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왜 마스크를 쓰고 계신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조금 어려운 게 네. 약간 부담스러워가지고 교정 공무원에 비해. 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이제 신상을 아니 성함은 밝혀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이게 나왔잖아. 이거 실명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자, 근데 김도영 작가님께서 저희 대리기를 출연 제안을 드리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고. 네.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인스타요? 제 책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피드가 나왔는데 네. 대들기에서 기자님들이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신 책이다라고 누군가 피드를 올리셨더라고요. 맞아. 네, 내가 맞아. 맞아. 작년 아닌가? 올해 초. 네. 그때부터 대들기 구독하면서 피드에 좋아요. 그걸 까먹었었네요. 제가 네. 추천을 하다 못해 구독자들한테 선물까지 했었다. 이건 꼭 봐라. 맞아. 책은 진짜 리얼이다. 맞아. 근데 정혁 기자가 픽한 책은 정혁 기자가 정말 책을 진짜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엄선한 건데 골랐어. 그래서 맞아. 구독자분들한테 보냈던 걸 내가 진짜 나도 까먹기 까맣게 입고 있었네. 아니 제가 이제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책을 올해 초에 우연히 서점에서 지나가다 보고 딱 제목을 보고 당연히 재소자가 쓴 책인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니면 감옥에 갔다 오신 분이 경험 그런 거 많잖아. 그래서 호기심에 펴봤는데 아니 이런 교도관이 쓰신 반대.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너무 새롭고 재밌고 어. 재밌다고 하기엔 좀 묵직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흥미롭고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제 사서 집에 가서 막 샅샅이 보니까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고 근데 그걸 또 매일 겪으시는 분이고 평소에 참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그래서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대리기를 지금 재밌게 보고 계시다고 해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과 같은 구독자다. 그러니까 이제 책 검색하시다가 아시게 되셨군요. 네. 근데 원래 두 분은 이제 낯이 익었죠. 매체에서 좀 많이 봤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유튜브도 뭐 자주 보신다고 하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가님이 오셔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죠. 대체 이게 무슨 책인가? 네네네. 1분 1분 만에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하는
무슨 책인지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네. 기자 준비됐습니까? 네, 들어오시죠. 자, 준비! 네. 시작! 교도소에 들어가는 중입니다는 매일 교도소에 출근하는 교도관이 쓴 책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방에서 어떤 이제 60대 재소자가 폭행을 당했어. 그 젊은 재소자한테. 그래서 이제 그 교도관으로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상황을 알아보고 양호실로 보내드리고, 양호실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이게 치료를 해드리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 나이도 많은 재소자를 하고 이제 알아봤더니 그 나이 많은 재소자는 피해를 호소했던 그 아픈 재소자는 맞았던 재소자는 아동 성폭행범의 전과 육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여기 막 계속 나와요. 뭐 저 병원에서 쉬려고 치약 뚜껑을 삼키는가 하면 자기 약 잃어버렸다고 막 그냥 때를 쓰다가 그 약이 결국 소화제였는데 교도관은 그 약을 찾던 시간에 사실은 아내는 응급실에 가 있었는데 내가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야 그걸 몰랐죠. 막 진짜 도대체 사람은 뭔가, 사람은 교화가 될 것인가, 세상사는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를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재밌고 효과적으로 다채롭고 심각하게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1분이면 뭐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다가 못했네 되게. 오늘따라 작가님 옆에 계셔가지고 아주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긴장됐나 봐. 자 일단 이 책 쓰시게 된 계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교도관 분들이 한국 역사에서 몇 천 분? 몇만 분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솔직하고 이런 진솔한 책을 쓰신 분이 얼마나 또 계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쓰고 싶어도 못 쓰셨던 분도 많이 계셨을 것 같고. 네.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쓰시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교도관들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은데 어떤 매개체가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글을 좋아해서 이렇게 옛날부터 잘 써서 쓴 거라기보다는 어떤 수단으로 어떤 게 괜찮을까 해서 했는데 글 잘 쓰시던데. 글을 쓰시는 분인 것 같던데. 그러니까. 습관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도관들의 노고도 한번 돌아봐 주십사. 이 글을 읽으시는 국민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께 올리는 어떤 청원의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집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제가 보면은 당연히 그런 목적도 있으셨겠지만 그걸 넘어서 사람에 대한 좀 성찰이나 어떤 이해를 시도하는 부분이 저는 그게 되게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단지 내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리는 걸 넘어서 보다 좀 심오한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변하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주제로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당대 철학자들, 뭐 심리학자들이 많은 논쟁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도관들은 역할 갈등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인권을 침해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처벌과 형 집행의 대상인데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교화의 또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극단적인 거지. 보니까 이게 뭐 누구 때린 사람한테 그럼 때리지 말게 하라.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뭐랄까 충격적인 사례들이 너무 많고, 방금 이제 그 사례에서 얘기했지만 여기 첫 에피소드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자해하는 사람을 그게 교도소에 일하러 가시고 거의 초창기에 겪었던 에피소드세요. 여기 책에 제일 앞에 나오긴 했는데. 네, 그런 그러니까 얼마 만에 내가 아파. 얼마 만에 있었던 일입니까? 첫 출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책에 나왔는데 실제로. 네, 거의 이제 첫 출근에 네. 막 이렇게 비상벨이 울리고 가보니까 이제 CRPT도 나중에 이제 호출되면 출동을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CRPT란 그 교도소 기동 타격대. 네, 기동 타격대인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 수용자들이 어떤 죄명인지 죄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일단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사건 기록을 열람해 보지 않으면은 가지고 막 자해를 하는데 자해를 뭐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네, 젓가락 초록 색깔 그쵸, 젓가락을 부러뜨려 가지고 날카롭게 해서. 네, 그때 이렇게 막 허벅지 찌르면서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목을 찌르겠다 내가. 아니 근데 애초에 왜 찌르는 거예요? 애초에.
원하는 게 있어서 안 그러니까 이제 들어줘서. 자해나 이제 교도관들을 향해서 하는 협박이나 고소나 고발, 인권위 진정, 자해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자신의 욕구를 들어달라는 이제 제스처죠. 시위 같은. 예. 약간 옆에서 보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막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가 들어주지 않으면,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수면제를 먹고 잠들고 싶은데 그 수면제 처방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된다든가 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은데 목욕을 못 해요. 그러면은 그런 거 시위성에 이제 자해를 그런 걸 하는 거죠. 못하게 하려고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부러뜨려서 자해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순찰을 하거나 네. 근처에 계셨던 분이 비상벨 울렸을 거고 그렇죠. 일단 근처에 있는 이제 교도관분들 다 모이셨고 네. 그리고 이제 기동타격대도 부르고 네. 딱 그 상황을 보셨을 때 너무 놀라셨겠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딱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인하고 요즘에 뭐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이런 범죄들 언론이나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 쳐 죽일 놈 하면서 댓글 남기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 합당한 처벌 내려달라고 댓글 남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출퇴근길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하면은 제가 댓글 남겼던 사람이 그렇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가끔은 뭐 폭행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시도하거나 살해 협박을 하거나 자기의 이제 분노를 쏟아내는 거죠. 교도관을 향해서. 자신의 요구를 다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가치관 갈등을 많이 느껴요. 그런 에피소드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자해가 이미 허벅지를 찌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처음 그런 장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살면서 그런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기는 쉽지 보통 그렇죠. 없는데 네. 엄청 놀랐을 거예요. 신참이니까 더. 네, 이제 영화에서나 네, 보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면이 있었을 때는 바로 뭐 테이저건이나 가스총으로 제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요건이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이 책을. 하고 나서 돌아올 만한 고통들이 민원 같은 차라리 거. 안 쏘는 고통보다 더 어느 고통이 더 가중되냐. 아, 이걸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임질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저희 책임지기라고 라고도 할 만큼 이 사람들의 신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아, 교정직이 아니고 책임직. 거의 그런 말이 있어요. 자조적으로 그렇게 네, 보시네요. 저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수용자들이 다쳐도 그거를 소명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다치면은 그래서 소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어린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는 지금 참.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인간의 권리인데 몇몇 분들은 그거를 인간의 권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자신의 권력으로 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은 그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쓰고 기사가 끝나잖아요. 그 사람의 혐의, 천인공노할 어떤 범죄 혐의를 요새는 뭐 그것도 자세히는 못 씁니다만 어떤 사람이 검거됐다 했을 때 이제 사회부 기자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어서 어떤 형기를 받고 있고 뭐 거기까지 이제 기사가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지나서 뭐 조두순이 출소했다, 뭐 김근식이 출소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올 때 그 사람을 다시 소환하죠. 그러니까 기사가 끝난 지점에서 시작되는 게 이제 교도관 네. 일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사람은 사라지는 게 아닌데 네. 이제 교도소라는 구치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의 시야에서만 사라질 뿐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뉴스에서도 다루지 않았고 다룰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걸 극화한 뭐 굉장히 상상력을 첨부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죠. 그렇죠. 뭐 슬기로운 깜빵생활가 저도 이제 뭐 재밌게 봤는데 보면서도 저럴 리가 없다. 저렇게 화사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영화 프리즌 같은 것도 있고. 프리즌은 저는 약간 교도소 하면 프리즌 생각부터. 그 교도소를 배경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의 판타지가 좀 가미된 뭐 그런 극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쇼생크 탈출. 뭐 그것도 그렇고 뭐 프리즌 브레이크도 그렇고 뭐 있는데 그런 거 즐겨 보셨나요 그 사이에? 보기는 저도 슬기로운 깜방생활 거의 사명감으로 2번 봤어요. 사명감으로. 왜냐면은 교도관의 이야기를 다룬 매체가 거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뭐 선거철이나 어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그 뭐 정치권이나 여러 단체에서 그 경찰, 소방 등, 그렇죠. 뭐 경찰, 소방, 군인 등 뭐 처우 개선이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대변해 주시는데 저희는 항상 기타 등등에 들어가잖아요. 교정직. 예, 항상 열애되고 소외됐기 때문에 그 교도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매개체가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지고 또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픽션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슬기로운 깜빵 생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부분도 많았고 감정선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면은 그 드라마는 약간 파란색 색깔로 비유하자면은 그 현실은 약간 회색, 검은색 많이 다르네요. 예, 그런 감정이 좀 다를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르네. 그래도 그런 일단 시도가 있었다는 거는 음. 굉장히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교도소에서 일어나는 밝은 면도 네. 많이 담긴 건 사실이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는 완전 회색 어두운 게 더 많은. 그죠.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고 그런 네. 그런 면들이 사실상 그러실 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 드라마의 그 주제도 뭐 교도소도 사실은 사람 사는 곳이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도소. 네. 근데 사실 진짜 일하시면서도 그런 어떤 그래 여기서 사람 사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여기 써 있지 않지만 뭔가 교감 같은 게 있는 있어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네. 그거에 처참하게 배반당하는 에피소드 나오긴 하지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소를 작은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교도소가 단순히 이제 감시만 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뭐 직업 훈련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의료적 처우도 받고 목공 심리 같은 치료에 뭐 인성 교육, 교육실도 있고 뭐 종교도 이제 시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말 사회처럼 전반적으로 작은 사회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변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열심히 저기 종교적인 부분이나 교육을 받아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서 이제 재범 저지르지 않겠다. 정말 뭐 대화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정이 많이 가죠. 정이 가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이면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고 그렇죠. 정말 싸늘한 현실 얘기가 이 책에 네. 아니 이게 보니까 첫 출근 이야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첫 출근은 분위기 탐색전이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보기 좋게 산산조각 났다라고 써 있어요. 보통은 첫 출근하면은 이제 꿰더는 보리자루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보통 회사는 출근하면은 나 뭐 해야 되지 이러고 앉아 있는다고. 근데 교정직에 계신 분들은 첫 출근했는데 자해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 말리고 나 이게 보니까 막 그리고 나서 내 그 사람 근육의 힘과 이런 게 막 내 손에 네. 남아 있다는 이야기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선배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매달렸던 그 사람 있잖아. 5년 전에 사람 3명 죽이고 토막살인 낸 사람인데 그 저 같으면은 막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일 나 출근할까 말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았나요? 왜냐면 책으로 많이 공부하고 미리 뭐 교정직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내가 이걸 내일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탈진이 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한 20여 년 좀 안 됐을 때 군 생활을 네. 하필 그 청송 이교도소 있잖아요. 군생활 거기 경비교도대. 경험이 있으셨구나. 네, 거기에 처음 교도소에 발을 디뎠을 때가 그때였거든요. 20대 때. 네, 20대 경험이 초반에. 있었구나. 네. 그때 보면서 이제 나름 조금 이제 흡수가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때 2년 근무를 거기서 하신 거예요? 청송에서? 네, 청송이교도소에서 하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수용동 도움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 나와요. 네, 그 사람들 이제 죄질이나 소지라고 하는. 네, 소지 예전에 소지라고 했는데 지금 그 뭐 일본 말이라고 해서 그래요? 이제 안 쓰고 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노동의 가치를 또 배우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살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용동에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아니 그 도우미한테 또 뒤통수까지는 그렇고 좀
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에피소드 나오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른바 소지, 그 수용동 도우미, 그러니까 뭔가 총무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모범수 아닌가요? 모범수. 모범수? 예, 일종의 모범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상대인 거잖아요. 네. 교도관을 도와서 이제 일을 예. 하는 거죠. 그 아무나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더 여기- 대화를 하게 되고. 근데 여기 에피소드에 나왔는데 되게 싹싹하고 일 잘하는 이제 수용동 도우미 네. 계셨고, 그분 막 되게 인간적인 교류도 하고, 야, 네. 네 아들 네. 뭐 잘 키워라 이러면서, 아이 뭐 그래 나가서 넌 뭐 해서 먹고 살래? 아 저는 뭐 중고차 뭐 영업을 해보려고요. 네. 그랬는데 그 사람을 담배 피러 나갔다가 우연히 그 사람 출소하고 나서 돌아와서 본 거예요. 네. 근데 반응이 무슨 외제차에서 그러니까 내렸다. 그 실제로 이게 딱 음. 그때 딱 보신 거예요, 왔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중고차 매매업을 그러니까. 예,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고차 매매업을 이제 같이 이렇게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그쵸. 일에 나가서도 하겠다라고 네. 해서 그땐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나가서 출소하고 들어와서 이제 서류봉투 이렇게 많이 들고 와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보고 오 왔냐 반가우니까. 안녕. 그러니까 이 상황은 네. 이미 출소했는데 이제 잠깐 밖에 담배 피러 가는데 까만 차가 와서 누가 하얀 차, 내리는데 하얀 차. 하얀 차였나? 네. 걔야. 반갑잖아. 네, 이제 반갑게 인사했는데. 그러니까 출소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돼 있는 동안에는 수용자지만 출소하면은 이제 민간인이잖아. 예, 민원인이 되잖아요. 아, 민원인. 예, 그렇지, 민간인이면 다행이야. 민간인도 되기도 민간인이기만 하고. 하면 다행인데 민원 민원을 하러 와. 민간인. 예.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수용 생활하면서 불만을 이제 민원인의 신분으로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근데 있죠. 그게 고소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번거로운데 굳이 그러니까.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뭐가 좀 악감정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 고발 재판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 고소와 고발로 인해서 내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를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서 또 배워 나가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올 생각을 하고 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군대에서 전역할 때 비슷한 경험이 이제 군대 전역이니까 전역할 때 내가 나가서 중대한 일에 다 긁는다. 내가 진짜 내가 여기 부대나 박살내 버린다. 그리고 나가서는 사실 귀찮아서 안 해요. 네. 그게 보통 그렇죠. 보통 그렇죠. 보통 내가 이 부대 내가 부조리 내가 다 썩어서 내가 작살낸다. 내가 옷 뺏긴다 그랬는데 나가면 그냥 술 처먹고 노느라 안 하거든요 보통. 근데 아득바득 와가지고 차 끌고 왔길래 이제 교도관님은 반가워가지고 와 차 멋지네, 잘 사는 거야, 애는 잘 크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나 같으면 에이 뭐 아유 저 뭐 이제 뭐 티 안 나죠 이러면서 이렇게 너스를 떨 것 같은 이 사람은 악을 품고 온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정부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이렇게 그 폭력성 있는 사람들이 출소해서 주민센터나 뭐 사회복지센터 이런 데 지원을 받으러 꼭 들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저희가 제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이 안에서도 이렇게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제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행정직 공무원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만나시면은 참 걱정이 그분들도 많은 소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 보면 재밌는 게 꼭 이렇게 아까 같이 이제 그 친했던 수용자가 돌아와서 아저씨 반말하지 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수용자인 줄 아셔? 뭐 이러고 이제 서류 뭉치 이렇게 와가지고 민원 넣고 가면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겪으면은 이 책에 보면은 꼭 선배를 불러가지고 소주를 먹어. 네. 그 선배 자꾸 불러가지고 맨날 술 먹어요. 그 선배 같은 선배 아니야? 남은 선배 계속 보니까 느낌이 비슷한던데. 아 근데 너무 그 공감이 되더라. 그러니까 술안 끝나고 마시고 어떻게 집에 가? 술 한 번 마시고 집에 못 가는 네. 에피소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제가 연륜이 굉장히 많고 경력이 많은 교도관이 업적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고 신임 교도관이 느끼는 그렇죠. 그 직장생활 생존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상대방이 선배님들인데 그렇죠. 저도 선배님들 때문에 많이 버티고 있고 지금도 인권위에 제소된 게 있거든요, 제가. 아 진짜? 예, 아, 그래가지고 답변 무슨 큰일이라 무슨 큰 잘못이었습니까? 어떤 인권을 침해했습니까? 작가님을 제소한 거예요? 네. 왜 인권을 자꾸 침해하고 네, 그러십니까? 인권위 제소된 적이 몇 번 있는데 작년에는 막 고소당한 적도 있고. 뭐 때문에요? 진짜 잘못하신 거예요? 뭐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작년에 고소당한 거는 이제 독직 폭행이었는데 독직 폭행이 뭐냐면 이제 공무원이 이제 뭐 수갑이나 이런 거 채워져 있을 때 수용자를 폭행하면은 그 업무상으로 예, 관련돼서 더 가중 처벌되는 건데 다행인 건 근데 그 수용자가 저를 폭행을 한 거예요. 가지고 제가 그때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고소했는데 CC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저희 기관에서 다행히 CCTV 확보하고 이제 그럼 무고죄로 처벌 원하냐 해가지고 마음 굴뚝 같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예. 그래도 그 처벌을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이제 초임 이제 교도관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빨리 넘어가자. 이게 막 경찰 조사 오라 그러고 저희 기관 자체에서도 조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 그러니까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에서 교도관분을 먼저 폭행을 한 거예요. 저를 발로 발로. 이제 무릎을 찼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뒹굴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랬죠. 여기 보면은 선배님들이 늘 그 얘기를 해. 야 유도리 있게 해라. 예, 유도리. 예. 여기는 정말 근데 저는 사실 의료가 궁금했던 게 우리가 살면서 폭력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일반 저도 회사원들은.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일이 없죠. 군대만 가도 그런 일이 없죠, 사실. 근데 교정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뒹굴 정도로 그런 일들이 네, 폭행. 그러니까 기사로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봐도 폭행당하는 공무원 교도관들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폭행이냐면은 다양한데 뭐 밀치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간염병을 앓고 있는 수용자들이 순차 지나가는 교도관들 얼굴 향해서 침을 뱉거나,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생활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되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은 깨물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교도관들 얼마나 불안해. 예, 뭐 에이즈나 백일의 폐렴, 뭐 간염, 결핵, 예, 결핵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가지고 보면은 교도관들 중에 사망한 교도관들 이렇게 3명이 있다면 1명은 안타까운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 전체 3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들 뭐 질병이나 각종 사고 그래도 해보면은 보통 직업들 중에서 이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높다 근데 그러고. 너무 슬픈 게 여기 책에 보면은 이제 교도관 이제 교정직 공부를 같이 하던 친구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어떻게 그 교정직 공부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같이 공부하신 거죠? 예,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근데 같이 해보자라고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도서관에 이제 저희가 가잖아요. 네. 이제 수험 공부하러 갔는데 그 친구 있는 거예요. 오. 정말 오랜만에 본 거죠. 그때 공무원 시험 준비다 그냥. 네, 그 친구도 공무원 공부한다고 하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1년 8개월 정도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가 좀 환경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도 하고 끝나고 뭐 맥주 한 잔도 하고 당구도 치면서 산책도 많이 걷고 그러면서 우리 진짜 꼭 합격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한번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좀 교도관 늦게 돼가지고 취준생 때 늘 그런 얘기 하시죠. 네, 그랬는데 이제 합격을 다행히 둘 다 하고 이제 발령이 다른 데 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막 했을 때 아마 와이프 임신하고 그랬을 때라 전화로 이제 안부 주고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걔 생일 앞두고도 며칠 전에도 전화 통화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이 힘들다 그런 시기였는데 저도 일이 힘들다 이렇게 뭐 직장인들 얘기하듯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몰랐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출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죠. 휴대폰도 맡겨야 되고. 네, 정말 수용자도 보기 싫고 교도관이 뭐 건물들 시설도 보기 싫고. 책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친구분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신 일인데 그러면 그 분도 교정 업무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그렇게 네, 선택하신 거 얼마 아니겠습니까? 안 됐고
만약에 누군가 교도관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좌절이나 힘든 게 뭐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자살률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정신 또 질환을 앓고 계신다 그래요. 교도관들 전체 10명 중에 4명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그 내부망 있잖아요. 저희 직장인들. 그런데 이제 부고 알림이 안타까운 또 소식이 들리고 하면은 굉장히 사기 저하되고 이렇게 이제 뭐 폭행 뭐 이런 글도 올라요. 도대체 언제까지 맞아야 됩니까? 저희가 그 인권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 보면은 정말 좀 두렵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제도적인 지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그 오랫동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열애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이나 그런 것들은 선진 교정을 선진국의 것을 따왔는데 근무 환경은 80년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직원들이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 지금 책을 안 읽고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강화되고 그러면 이런 불편함을 국가가 감수해야지. 이거는 변화의 과정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교도소라는 것, 이제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닌 것이 양면성으로 우리가 흑백으로 재단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인권 감수성을 악용하는 악랄하게 그 틈을 비집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자기가 그 틈에서 조금 꼼수를 부려서 좀 더 편하게 지내려거나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읽고 나서 아주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치약 뚜껑 삼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게 바깥에 감옥보다 편한 입원실에서 이게 재소자들은 입원실 1인실을 써야 된다며 그러니까 편한 1인실에서 좀 침대에서 누워있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하면서 교도관도 괴롭히고 비용도 발생시키고 그거를 어떻게 과연 봐야 되냐. 우리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거는 참 간단한 말인데 복잡한 상황에 늘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그런 게 아니죠. 방금 이렇게 뭐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이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선택을 하시는 교도관분들, 그 교정 직원이 많이 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근데 제가 읽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가장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인간에 대한 환멸. 이게 내가 이런 사람도 내가 이걸 네. 인간 취급을 하고 또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보호를 해야 되고 내가 보호를 덜 했다고 내가 징계를 받고 저 사람이 내 인권을 교도관이 침해했어요. 막 재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뭐랄까 정말 인간이 싫어지는 그런 경험을 계속 데일리로 겪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멸이라는 게 어떠한 거를 기대를 하는 게 그쵸. 선행되어야 환멸인데 그쵸. 지금은 이제 뭘 기대를 하는지 또 모를 정도로 몇 년 차 되셨죠 지금? 이제 7년 차 7년 차에 좀 하셨네 이제. 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제 그 현장 직원들이 사실 교도관 하면은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뭐 그런 모습도 있으시다고 또 알고 계시고 막 무섭게 하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분노했던 끔찍한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봐야 되니까 하루 뉴스에서도 종일 봤던. 네 뉴스로만 봐도 너무 화가 나는데 하루 종일 그들의 하는 걸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니까 분노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사형제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 뭐 자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손을 들겠다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버튼 누르는. 네, 너무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어떤 수용자들은 웃고 피해자 탓을 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끔찍해. 봐야 되니까 매일같이 그것도 있잖아요. 성범죄자가 들어와서 그냥 음란한 잡지 보고 계속 네. 막 그림 그리고 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뭔데 이러고 그런 걸 법으로 맞닥뜨리면 근데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 임명됐을 때는 정말 법이 막 밉기도 하고 이게 법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보호해 주지 못한 사람들을 그 침해한 그들을 다시 또 법이 보호해 주는 이 어떤 굴레에서 자기는 법에 그 뚫고서 누군가 인권을
침해했는데 네. 그 사람은 내 인권을 네. 보장해 달라고요. 그럴 때 진짜 그러니까 생명까지 앗아간 사람이 막 타박상 막 굴르고 이거 당장 치료 안 해주면 고소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교정 시설에 의사분들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가지고 막 사람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의사가 뭐 한 명 있거나 공중보건의가 한 명 겨우 있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금방금방 그만두시거든요. 처우랑 대우를 많이 해준다고 해도 왜냐면 수용자들은 좀만 해도 바로 고소해버리거든요. 고소하고 하니까 고소에 못 이겨서 그만두시는 거죠. 고소 못이겠어요. 고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약간 이제 빠삭한 분들이.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도영 작가님, 현직 교도관님이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맑은 눈에 광인이라고 느낄 정도로 마스크 벗으면 더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아니 이런 인상이면 아무도 오히려 되게 친근하게 느끼겠다 이 재소자들이. 그래서 오히려 좀 험악한 인상을 되게 책을 보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그런 거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좀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마동석 같이 생겨야 편할 텐데. 그러니까 아니면 또 혹시 교도소에서는 모자 딱 쓰고 또 눈빛이 확 바뀌는지 이렇게 하면 딱 이러면서 갑자기 그때부터는 표정이 싹 굳으면서 이제 확 다른 인간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물론 있긴 한데 네. 저도 좀 그리고 보면은 되게 소리를 많이 질러 본인이 화를 많이 내. 좀 그런 편인 것 조용히 같아요. 하세요.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떠세요? 저도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꽤 좀 죄송한 게 네. 대한민국 교도관이라고 하면은 좀 fun처가 있어야지 좀 이렇게 믿음이 가고. 안심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잖아. 운동 좀 해야 돼. 똑같은 직장인이네요. 나도 우리랑 똑같으시네요. 저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덩치가 좋으면은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폭력 이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덩치가 좋으면은 수그러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위압감이 확실히. 그 사람들도 상대 봐가면서 하는 거죠. 네, 봐가면서 좀 감사하다. 봐가면서 하고 천하에 간사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거기 진짜 세상의 끝이라고도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 이 얘기도 또 조심스러운 게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그렇겠죠. 전체가 그래버리면은 사실 운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정영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악용하는 분들은 일부에 불과한데 일부가 이제 한 이만큼 일부가 막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매사 힘드시겠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이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정글이잖아 일단.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덩치, 힘, 싸움 이런 걸로 일단 아무리 그 안에 어떤 룰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딱 처음에 눈빛으로 제압하고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교정직 같은 교도소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에 되게 익숙한 분들이시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죠. 예. 굉장히 막 여기 보면 나와요. 너 내가 죽여버리겠어. 넌 내가 죽인다. 뭐 이런 말 들으면은 그쵸, 예. 진짜 죽이지 않을까? 이런 공포가 공포 있죠. 있죠. 무섭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끼리도 직원들 저 말고 다른 직원이 어떤 수용자들과 공감대가 형성돼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 수용자랑 네 직원이 그러면은 직원이 너무 친해지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어떤 인적 상황이나 그런 걸 서로 알려주지 마라. 뭐 근데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뭐 밖에 나가 소주 한잔 하고 이런 네,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어떤 이렇게 좋은 사례들 같은 경우는 나가서 이제 자영업 같은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동안 안에 있어서 정말 힘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범죄도시 2 보면 그 손석구가 내가 너 죽인다 그러잖아. 이제 마지막 한 방 맞기 전에. 그리고 영화 끝날 때 이제 경찰들끼리 술 먹잖아. 난 그거 보면서 불안해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저 등지고 앉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와갖고 저 평생 어떻게 불안해서 술을 먹냐.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은 오늘 이제 마스크 쓰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얼굴이 또 다 알려지면은 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또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 나온다는 게 잊고 있던 사람들도 저 새끼 봐라 나한테 옛날에 소리 질렀던 그 교도관인데 이 새끼가 책을 썼네 이거 모르다가도 알게 되고 갑자기 없던 화가 나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긴 하는데 책에 보면은 와이프분이랑 산책하는데 나
예전에 교도소에서 나 교도관 그 인사 하이하고 네, 그런 경우가 가끔 그런 있나요? 경우 많죠. 많다고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가 있는 지역에서 살면은 만약에 어떤 한 특정 지역에 있는 교도소인데 거기 이제 교도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교도관도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집 근처로 교도소를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주소 그렇게 희망을 하죠. 지망을. 예.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방을 받나요? 네. 내가 갈까? 기왕이면 그때 현수원에서 뭐 성적순 그런 것도 있는데 어. 그러는데 수용자들도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이렇게 아.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서. 그럼 아는 사람이 있을 아는 사람인 경우도 많고 뭐 형수님이고 아는 뭐 이렇게 형의 뭐 아는 사람이고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어떤 지역으로 발령이 났는데 나 이 지역에 처음 왔어요. 근데 일 끝나고 지나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제가 아는 저기 직원 한 명은 저희 소 앞에 횡단보도가 바로 있거든요. 네.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퇴근하는 거를. 오 쉣. 근데 그거를 왜 기다렸냐 하니까 출소를 담당을 했었는데 출소 보통 새벽 한 4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소할 때 이제 그 사람이 구속됐을 때 보관했던 짐들 있잖아요. 그쵸, 가방이나 그쵸. 옷까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는데 그 가방에 칼이 있었대요. 식칼. 응? 그래가지고 아니 어떤 사람이 대체 자기가 메고 다니는 손가방에 식칼 부엌에서 쓸 식칼을 들고 다니냐. 그러면서 그거 때문에 약간 실갱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교도소에 들어갈 때 구속될 때 뺏겼던 짐들을 돌려주는데 네네. 그 안에 그때 살기 전에 거기에 시칼이 가방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돌려주려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네, 야 왜 뭐, 여기다 칼이 있었냐 애초에. 네. 그래서 그래. 못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칼은 못 주겠다. 예, 뭐 좀 이거 좀 문제되지 않냐 했더니 이거 내 건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실갱이가 돼서 이제 자기 출소하니까 네, 퇴근 몇 시에 하냐 아. 그렇게 된 거죠.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5시간이 지났는데 기다리고 퇴근 때까지 거기 앉아 있더래요. 와. 5시간 그 횡단보도. 그래가지고 직원 한 명이 차로 그 직원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직원이었는데 차로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보고 그래도 연락한 거예요. 나 지금 여기 지금. 네, 그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불안하다. 근데 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요. 뭘 뭐. 위해를 가한 게 아니니까. 네. 가세요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뭐 그럴 리 없겠지만은 그분이 그날 식칼로 누굴 찔렀어. 근데 그게 그냥 가게에서 팔잖아요. 식칼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칼이야. 근데 교정국에서 그 나올 때 식칼 그냥 줬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돌려받은 식칼로 뭐 사래. 그렇게 나오시죠. 기사들이 이렇게 쓴다니까.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써야 이게 네. 아다리가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야 그걸 그냥 주면 어떡하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사실은. 무슨 정가 범에게 식활 쥐어준 쥐어준 교정당국. 교정당국. 제목 그렇게 쓰면은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정말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저희가 과밀 수용이다 보니까 과밀수용. 그 사람들 한 방에 막 10몇 명이서 뒤섞여서 자요. 이불도 덮고. 옛날에 막 쪽잠, 네, 쪽잠. 칼잠 잤다고 이렇게. 네, 지금도 선생님.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포화 상태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변기 쪽에 머리도 대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자고 저희가 순찰에 돌잖아요. 그러면서 인원도 세보고 보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망해 있는지 극단적인 예로 어디 질병이 아파서 이렇게 모르잖아요. 저희는 일일이 다 깨워볼 수도 없고 그것도 인권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사망해 있었다.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조치를 못한 그러면은 이제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당하거든요. 무상 과실치사. 기소당하고 가족들은 언론에 제보하고 그러면 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돼요. 실제로 그때 뭐 했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운수직 아니냐 그러면은 운수. 봐요. 운이 좋아야 살고 운 없으면 지나갔을 때 망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하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계속 현장 교도관에게만 무는 지금 거.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이제 자살을 시도한 그 제소자분이 밤에 네.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보안이 이제 이미 목을 매가지고 죽은 것 같아가지고 이미 죽은 것 같다니까 이제 선배 이제 교도관이 네가 뭔데 사망 네. 선고하냐 의사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가면서 계속 네. 심폐소생 그 에피소드가 여기서 가장 저는 강렬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살면서 처음으로 그런 이제 목맨 사람을 그죠. 보신 거죠. 네.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음. 그 몸이 파랬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희가 옷을 다 벗기고 아. 막 들고 이제 간 거죠. 어. 응급차 대기시켜달라 하고서 막 갔는데 옷이 옷- 파랗고 이게 이렇게 흉통의 움직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 딱 차갑게. 네, 이 사람 그러면 사망한 거 아니냐. 가족한테도 알리고 먼저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한테 알리고 가야 되지 않냐. 음. 뭐 그런 시기였는데 음. 아, 지금 사망한지 네가 어떻게 알고 선배가. 이제 판단을 하냐 이래가지고 응급처치에 사서 막 누르고 팔다리 주무르고 막 이렇게 막 신호도 없이 막 갔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작은 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못했어요. 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갔는데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의식은 찾을 수 없다고 아. 그때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 거냐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그렇게 시작되는 에피소드죠.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보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막냐 이거를. 예, 참 지금 다시 들어도 어렵다. 소명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소명을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그런 게 그리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에 대한 배신 저는 가장 끔찍했던 에피소드 너무 많아 너무 이렇게 여기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자녀를 이용하는 제소자들 네. 어마나 재판에 아 와전 교복 요 얘기는 여러분 책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그 프리미어 피어 같은 약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그렇게 하나. 네, 카이저 소재급의 어떤 카이저 소재급의 정말 카이스 소재라고 쓰셨죠. 그러니까 연기를 그렇게 해요. 네, 제가 재판에 이제 저희 출전과라고 해가지고 재판에 들어가거든요, 같이 검사 조사도 같이 들어가는데 그 구속 전 대기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자기 재판 선고 결과도 너무 긴장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흥분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기 책처럼 이용하고 교도관들한테 구속 전 대기실에서는 막 교도관들한테 막 뭐라 해요, 막 뭐라 하고 문이 열리면은 바로 그렇게 변하죠. 판사님 하면서 막 울고 몸 막 떨고 다시 들어와서는 와 오늘 진짜 괜찮았다. 오늘 괜찮았다. 오늘 연기 좋았어. 네, 오늘 연기 좋았어. 왜 나와? 저 오늘 어땠어요? 좀 어필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야. 아들이 교복 입고 아니 그 얘기는 내가 자르고 왜냐면 이거 책 보시라고. 요거까지만 해. 교복 입고 라고 해서 저는 그게 되게 찡했거든. 그러니까. 아 자식이 교복 입은 걸 보고 싶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너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소리 지르고 말았다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보면은 나도 소리를 질 수밖에 없어. 원래 그런 성격 아니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사람들 대할 때. 모르겠어요. 그럴 것 네. 그건 알 수, 진짜 그리고 또 너무 이거 어려워. 너무 그 매일매일 아버지를 찾아와서 영치금을 넣는 그 효녀 이야기. 이런 보면은 와 진짜 인간에 대한 진짜 와 이게 휴먼 스토리가 아니에요. 휴먼 스토리인 줄 알고 봤다가 판이 깨지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이게 아무리 교도소 제도조에 대한 책이긴 하지만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훈훈한 스토리가 절반은 있겠지. 절반은 웬걸? 한 10%밖에 없어.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정말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랄까 좀 여기 또 그런 얘기도 나오긴 하잖아요. 이게 정말 반성하는 그런 제도자들 그런 사람들.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이제 뭐 개인정보나 보안 유출 방지 때문에 좀 각색이 되기는 한 건데 또 제가 부각식 면도 있고 처음에는 출판사에 제가 냈을 때는 더 어두웠어요. 근데 이제 편집자님이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여러 사회 면에도 들어가고 각종 관련 직업인 사람들도 읽을 텐데 너무 이렇게 써. 훈훈한 거 있어야지 사람들이 너무 다크하다. 읽는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편을
넣었는데 억지로 찾아서 찾아서 정말. 근데 현장 교도관들은 대부분의 반응 어때요? 동료들이 읽으시고 반응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던 게 뭐 익명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닙니다. 저기 어디에 근무하시는 누구세요? 하면 그거는 알 필요 없고 내가 그냥 감사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약간 팬레터식으로 저희 업무망 통해서 정말 선배님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 거가 있을 때 제가 제일 이 일을 하면서 보람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일 안에서 보람 느끼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징검다리 삼아서 저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책에 나와 있지만 그 상담심리학 전공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수용자들 물론 사회복귀에도 있지만 그 폭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 제복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진이나 그런 것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치료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싶고 이제 그런 책 뒤에 보면 이제 본인이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건 날 위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끝맺음을 네. 하시는데 예. 너무 짠했어요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까지 드는구나 네. 이게. 그런 활동들이 없었으면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곳에 오면서 매일같이 보는 그 회색의 콘크리트 시멘트로 둘러싸인 교도소 외에 제 시야에 이런 장면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좀 힐링이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예, 이런 것들이 또 내일 가서 출근을 해서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여름에 힘들다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왜냐하면 그 신영복 선생이 감옥에서 쓴 책을 보면 여름이 얼마나 힘든지 나오거든요. 이게 네. 너무 더워서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열을 내니까 사람이 미워져서 네. 너무 여름이 괴롭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도 나아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에어컨이 없어요. 네, 에어컨. 참.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슈가 엄청 됐었잖아요. 뭐 교도소에 무슨 에어컨이냐. 우리 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밀 수용이 너무 부푼 풍선처럼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만 진득한 살이 막 붙으면은 사람들이 날선 말들이 막 난무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혐하게 만드는 거죠. 여름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수용자들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름이었어요. 그 정도로 여름에는 정말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기 보면은 교도소 생활이 시민들의 최저 빈곤선보다 좋아지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벌 받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성실하게 사는 사람보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 더 쾌적하게 지내는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도 일견 이해는 되는데 이 안에서 사는 분들은 추위와 더위가 너무 극단적이니까. 아니 그리고 여름은 말씀대로 그러다 거기서 또 범죄가 나갔어. 그러니까 그죠. 네. 그 혹시 그 인터넷에 도는 그 교도소 만화 보였어요? DC에서 그린 교도소 만화? 아니 못 봤어요. 엄근진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옥에 계셨던 분이 네. 나와서 자기가 있었던 걸 만화로 그렸는데 네. 교도관들의 표정이 엄격 근엄 진지하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근진이라는 표현이 유행이 된 건데 거기 보니까 진짜 무섭게 생긴 그 까만색 모자 딱 쓴 분이 네. 뭐 파란 스티커 부과합니다. 막 이렇게 벌점 스티커 부과한 예.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있는 건가요? 네, 그 저희가 뭐 정말 스티커라고 해서 그 뭐 세 장을 받으면 이제 징벌방으로 내려가는 건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 저희가 독방을 굉장히 그 끔찍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미디어나 이런 매체에서. 근데 독방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니까. 그 공간적 열악함이 그 대인 관계에 대한 그 고통보다 더 이게 이제 가는 게 독방으로 가는 게 더 차라리 낫다고 그래도 생각을 하는 우선이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밀 수용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폭행이 서로 수용자 간의 폭행이 일어나기도 자주 나와요. 하고. 그러면 또 기동타격도 나가서 또 말리고. 네. 근데 이제 수용자 간 폭행은 심각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교정 시설에서도 여기 와서도 폭행이 일어나는 거면은 그러니까. 또 관리를 어떻게 했냐로 귀결되기 때문에 내가 다 지금. 그래서 저희 현장 교도관들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과밀 수용이나 뭐 인력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 계속 개호할 수가 없잖아요. 한 명이 들어가는데 100명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24시간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력 부족이나 그 과밀 수용에 대한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 교도관 개인의 무능이 아닌데 근데 결국 그로 인해서 수용자들 간에 폭행이 일어나고 개호의 부재로 인해서 뭐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나면 근데 결국에는 근무기강 해이 뭐 관리감독 부재 해서 공이 그 개인한테만 돌아오거든요. 그 과밀 수용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 네, 노후화 보통 뭐 7, 80년대 아니 건물들이 그 많잖아요. 서대문 형무소 있잖아요. 1908년 일제 시대 때 만든 건데 87년까지 썼어요. 그 거기는 뭐 그렇다 치고 얼마나 지금 노후돼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 바퀴벌레뿐만 아니고 제가 이 책에는 안 썼는데 쥐도 많이 나와요. 쥐도 나오고 심지어 이 말씀 드려도 되나 고민했는데 심지어 어느 기관이라 말씀 못 드리는데 잠깐 쥐보다 센 게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3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산업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정부 기관이잖아요. 교도소도. 네. 번개탄 연탄을 쓰는 근무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근무자가 딱 가면은 그 이산탄소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근무 그 사무실에 네, 근무 환경에 연탄을 떼는. 교대하면서 연탄을 갈아서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직에 대한 좀 아니 예산을 안 주나? 그런 시각이죠. 아까 거기 교정시설에 아니 여기는 교정직 분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인데 그러니까 거기를 그게 너무- 연탄을 떼면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근무 환경 개선의 흐름에 단 한 번도 올라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외로 항상 예, 너무 항상 예외인데. 예외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표랑 직결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럴 수도 있죠. 저희 보면서 또 되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 이제 벌을 이제 약하게 받는.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법 감정 자체가 아니 저렇게 뭐 아동 뭐 이런 걸 저지르고 연쇄 뭘 저질렀는데 뭐 5년밖에 안 받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엄벌을 내리면 또 그냥 오랫동안 넣어놓는 수밖에 없고 징역을 길게. 네. 그러면 더 과밀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것 네, 같아요. 정말.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단순히 그 뭐 강력한 처벌 이러면은 형량을 늘리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 안에서의 생활이 강력하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유의 박탈이 아니고 자유의 어느 정도의 제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것들도 다 구매할 수 있어요. 뭐 영양 크림, 뭐 제철 과일, 뭐 잡지, 신문사. 아 그래요? 네. 하루에 5만 원씩 쓴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것도 다 살 수 있어요. 네, 먹는 거 살 수 있고 잡지도 다 잡지 보고, 다 그 야한 살수 잡지도 있고, 예. 야한 그 성인 그 야한 잡지를 성범죄자분이 네, 볼 수 사서 있어요. 볼 네. 수 있고. 네, 그런 전기 것들. 간행물이라서. 예.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무 좀 회의감이 들 때가 그 코로나 때 제가 한번 코로나 확진이 한번 이렇게 휩쓸었잖아요. 교도소 내에서도 들어왔었는데 맞아요. 그런 적 있었죠. 그때 이제 재판도 연기되고. 네, 막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한 곳에 이제 몰려 있는데 거기에 제가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투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분노에 차 있고 나 가둬놓고 나 이거 죽으면 뭐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죽으라는 거냐. 뭐 외부 병원에 입원시켜달라.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역복 입잖아요. 네. 그거를 입고 혼자 투입이 됐는데 그들의 분노와 막 욕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 사람들 처우를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아침에 그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 마실 물이요? 그들이 커피 타 마실 분이랑 컵라면 부어 먹을 물인데 그거를 막 데피고 혼자서 나르고 막 끌고 막 하는데 물이 좀 미지근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물을.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여기서 최대한 그 사람들의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또 때문에 폭동 날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의 전반적인 처우를 문제 삼을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리고 뭐 신문사가 이제 모 신문사 신문을 시켰는데 다른 신문 아우 이것도 신문 논조까지 그렇죠. 예. 가리죠. 조선일보 시켰는데 한겨레 안 오고. 네, 그거 이 빨갱이 오면은 신문을 갖고 또 왔어. 또 이제 전화해서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수용자가 보는 신문이 지금
잘못됐다. 이게 아니시다. 큰일 났다. 네, 이게 아니시다. 빨리 지금 조치 취해달라. 왜냐면 계속 호출하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굉장히 회의가, 그러니까 인권이 높아져 가는데 또 그 질서 확립을 철저히 해라. 근데 따뜻하게 안아줘라. 이제 같이 가는 이게 거예요. 안 돼. 이게 두 개 다 되는 게 그러면 없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맡겼으면 좀 더 잘해줘야지. 네. 국가에서. 근데 국가에서 월급 통장 찍힌 거 아니 이거 근데 월급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까도 되나? 까도 돼요? 근데 뭐 출판됐으니까 우리도 말해도 되겠지. 네, 뭐 아니 이게 첫 월급인 거예요? 아니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야근부 월급이라고 해가지고 야근도 좀 많은 거 아닌가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예요. 야근부 월급이 한 이 정도인데 지금은 제가 또 일근을 하는데 호봉은 올라갔지만 보통 그냥 한 200선인 것 같아요. 200선. 아 근데 한 달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위험수당 같은 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됐겠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몇만 원 정도? 너무 적은데 이거? 어 다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근데 이제 공무원 급여는 정해져 있는 거고 아, 뭐 교도관만 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도관들이 원하는 거는 좀 더 이제 같은 제복 공무원 경찰 소방이랑 비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거를 골자로 한 그 법령이 있어요. 그게 뭐 보건안전복지기본법인가 경찰 소방대가 있는데 교정 공무원은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고 뭐 병원 뭐 경찰 전문 국립병원 뭐 소방 전문병원 같이 그런 것도 아예 없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방치되어 있다시피 열애되고 하면서 점점 과제는 많이 내려오고 인권의 향상으로 과제는 내려오고 진짜 이게 다른 다른 이제 공무원분들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드는 게 소방관 분들은 불이랑 싸우면 되잖아요. 네. 경찰관 분들은 범죄랑 싸우면 되고. 근데 교정직 공무원은 이게 이 사람이 싸우면 안 돼. 네. 근데 정말 싸우고 싶은 새끼들이야. 막 그런 막 이게 그 모순에서 오는 그 심적 그 딜레마와 이 네. 모순과 이런 게 제일 제일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인간의 맨 얼굴을 제일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는. 아, 근데 난 여기서 보다가 다시 보니까 딱 요즘 제일 괴로울 것 같은 부분이 이 축구 보는 얘기가 나오잖아. 이게 재소자들 방에는 TV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방을 관리하는 근무자는 TV가 사무실에도 없고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대기실이지. 그리고 핸드폰은 못 갖고 들어가고 컴퓨터에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소자들은 축구를 보는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자존심상 재소자들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아 이거 월드컵 내일 어떻게 해?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네. 한 3개월 전인가 아 바뀌세요? 그 네이버 검색 정도를 연결시켜 네이버 검색 주셨어요. 갖고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과를 알 수 있고 뭐 아니, 네이버 TV는 못 봐요? 거기서 중계하는 영상 네이버 못 봐요? TV는 되는지 네이버 웹툰 이런 것도 막아놓으셨는데 아, 그다 TV는 또 아, 왜 막아놓는 거지? 망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검색만 되게. 그러니까 여기에 썼을 때는 정말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 있을 때 복도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런닝 입고 과자 먹으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하는데 그거 몇 대 몇이요? 하면서 뒤에서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수용자 인권이 올라가야 어, 반대하지 마라. 올라가야 너희도 그동안 교정직도 온건도 올라간다. 조금씩 올라간다. 반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도관들의 건강한 뭐 표정과 말 이런 것들은 수용자들 교화에 직결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저희가 이미 소진돼 있고 탈진돼 있으면은 좋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교도관 한 명이 100명 이상을 마주치는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모이면은 벌써 막 수백 명, 1000명이 넘어가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수용자 인권에 대한 개선 사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전화도 수용자들 전화는 많이 늘어났어요. 횟수가. 전화. 네, 전화 내부 교통권이 늘어났는데 아, 그 에피소드 재밌더라. 네, 교도소 이제 뭐 군대에서도 요즘에는 스마트폰. 그, 요즘 예. 군대도 아니잖아. 뭐 통신 뭐 그런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시대잖아요. 네. 이제 뭐 보안보다 아 다양해졌어요. 이제 뭐 화상 접견,
뭐 스마트 접견이라 해가지고 저희 줌 연결. 네, 줌 연결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외부 교통권이 저기 확산됐고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의 요구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게 주말에 같은 경우에나 이제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있겠죠 당연히. 명절 연휴 때나 그러니까 당직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근무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거의 뭐 연휴 때는 거의 한 번은 걸린다고 보면 돼요. 전 직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직원들은 못 내려가잖아요. 고향에. 아 그렇죠, 그렇죠. 하루를 뭐 중간에 한 번 중간에 껴있게 끼면은. 되면은.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수용자들 가족들이 만나기 위해서 나는 못 가는구나. 그런 근무 생각도 짜는 애가 그거 좀 유도리 있게 그야말로 그런 사람은 뭐 첫날에 배치하든가 이렇게 유도리 있게 근무를 짜면 그게 될 좀 텐데.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그렇게 요구하기도 힘들고 이 사람이 하기도 힘든 게 인력이 진짜 너무 없다 보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영화에서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인력 문제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근데 막 몰려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일단 몰려다닐 인력이 없습니다. 뭐 몰려다니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억울한 수용자들 몰려다니면서 허리춤에 봉 채워놓고 막 때리잖아요. 그거 진짜로 진짜 황당한 네, 일이라고.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러냐. 그래서 제가 하는 근데 말 그렇게 많이 안 하면 제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제 몰려다닐 인력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와도 한 3명 뭐 4명 와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폭행으로 서로 붙었어도 저희가 말리는 과정에서 아, 건들지 마라. 건드는 순간 인권. 폭행으로 고소하겠다. 인권 침해. 그러면 또 주춤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죠. 근데 그 에피소드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책이 다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막 자해를 하겠다고 내가 죽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막 야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본인도 갔다가 본인이 쓰러져 현기증. 네. 너무 웃겼어 보면서 그러면 안 그렇지. 되는데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팽팽한 그 긴장 네. 상황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본인이 쓰러졌어. 본인 쓰러지니까 그 제사자 놀래가지고 왜 그래? 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게 되고 네. 얼마나 그때 긴장하고 놀랬으면 본인이 다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반복이 되고 뭐 하루와 하루가 계속 이어져서 끝나지 않는 하루 같은 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계속 해야 되고. 네 언제 어디서 이제 물리적인 폭행이 들어올지 모르고 네. 그분들 보면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일부러 살을 찌우시는 분들도 많고 안에서 운동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제도자분들이. 네 그러면 저 허벅지만한 팔뚝이 언제 내 연상에 꽂힐까? 근데 저희는 이제 근무지 투입할 때 이 손바닥만한 그 무전기 한 대 들고 들어가거든요. 무전기요. 네. 뭐 이렇게 곤봉 같은 거는 차고 들어가시죠.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차고 들어가요. 아, 그 사실 현장 교도관 입장에서도 그거 찬다고 그렇죠. 뭐. 뭐 실용성이 있을까? 오히려 이게 뺏기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크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전으로 빨리 이제 지원 요청하고 지원 오는 동안 요청하고 붙들고 있는 정도 버티는 정도만. 네, 버티는 정도. 그때 이제 뭐 소진 같은 거, 그러니까 수면제 같은 거 드시고 주무시는 직원분들도 많고 이제 밤낮이 바뀌고 아까 말씀 나눴듯이 그 25시간 근무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아침 한 7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요. 그러면은 지문 찍고 8시에 투입해서 다음날 아침 9시에 이제 퇴근 지문 찍을 수 있는 건데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네, 그게 25시간 근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는 좀 근무 환경 개선의 목소리가 조금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굉장히 의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열애됐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으로 지원이 없으면은 현장 근무 공무원들이 느낄 정도의 체감적으로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획기적인 지원을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들을수록 참. 진짜 내 아내분이랑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근무할 때 핸드폰을 이제 맡겨놓고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거 업무할 때는. 네.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아내분한테 연락했는데 아내분이 연락을 안 받아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그때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대에 연락해서 우리 집 혹시 순찰할 때 한 번만 들러달라.
그 정도로 불안하셨는데 이 아내분은 전화를 주무시는 못 받았는데 경찰 와서 뚱뚱뚱 두들기니까 내 남편한테 큰일 났나 보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시고 불안을 낳고 계속 불안해하는 네.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그동안 직업병이라고 하나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매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 침입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있는 것들을 보니까 그런 불안증이 자연스럽게 좀 생기고 좀 이제 범죄 공포증. 근데 작가님만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가족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 교도관 그런 직원들도 있고 이 자기 직장의 근처에는 절대 살지 않겠다 나는. 출퇴근을 멀리 하더라도 난 멀리 가서 출퇴근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경찰까지 평상시 같으면 부를 상황은 아닌데 이제 이게 직업병이 된 거죠. 그렇죠. 덜컥 겁이 나면 네. 별의별 생각 다 드니까. 진짜 그러니까 범죄 공포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지금은 좀 적응하셨나요? 작가님. 아 지금도 지금도 적응 어떻게 해요? 적응 안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뎌지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들 현배님들 말씀하시는데 그거 너무 슬펐어요. SNS 같은 거 할 때 혹시나 내 주소나 네. 뭐 동선 같은 게 노출되지 않게 해라. 그럴 바에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뭔가 보통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제한이 많이. 네, 그런 SNS 이용한 또 범죄 이제 주변에 너무 프로필 많지. 그 이렇게 아파트 몇 층인지까지 나올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네 애 다니는 학교 다 안다고 잃어버리면 얼마나 네. 무서웠어. 그러니까 단지만 이건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그 어떤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 걸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좀 이렇게 월급도 책정이 되고 현실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실화가 되고 네. 좀 지원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수용자분들의 인권은 예전에 비할 바 없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들리는데 거기서 이제 제소자분들에 비해서 교정직들 분들의 이거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거 뭐 2탄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진짜요? 아니 그러면 다음 책은 이런 형식은 아니겠 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좀 더 그냥 이건 완전 소설 형식이라면은 좀 더 제 느낌을 좀 산문 형식으로 좀 많이 풀어낸. 근데 느낌은 비슷해요. 느낌은 비슷한데 이번 달 말이나 이렇게 금방 벌써? 나와요? 초고는 다 넘겼는데 뭐요? 편집 일정을 잡으면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얘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2가 나온다고 합니다. 2 때 다시 모시죠. 2 때 또 오셔야겠는데. 저는 시간 되시죠? 저는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네. 당국에서 허락하면 우리가 가서 하고 싶다. 진짜 가서 해도 현장에 되겠다 가서. 일하시는데 참 저도 이제 기자를 하면서 왜 교도소에 이제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기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전설같이 막 주말에 누구 보고 왔어 이거 그런 일인데 이게 실제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고 저는 사실 이런 에피소드일 거라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초반에 있는 그 할아버지 얘기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 네. 성폭행범, 아동 성폭. 그 보면서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이사를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도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시는 교도관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저 국가가 저런 걸 지켜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실 거고. 그렇죠. 그러니 이전에 저 경인센터 근무할 때 그 같이 살던 남자를 남자였어요. 남자끼리 살았는데 토막살인해서 그 시화호에 이제 여러 군데다. 그 당시 웃겼던 게 저희 현장 검증을 이제 취재를 가면 풀 취재를 하잖아요. YTN하고 MBC하고. 근데 같이. 현장 검증 촬영 기자들끼리 얘기하는데 MBC가 상반신 가고 뭐 하반신은 KBS가 가고 뭐 이랬어. 그러고 이제 현장 검증하는 날 우리는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그 사람 출발할 때 찍는 거니까 내가 마이크 잡이를 했거든. 그 요 거리에서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뭐 생각보다 평범했는데 내가 이제 질문을 취합해서 대신 하니까 싹 째려보더라고. 그 이제 나는 그때 싹 째려본 그 시선을 계속 며칠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그 양반이 이 언론에 받은 스트레스와 이 모든 자기의
교도관한테 쏟아진 스포트라이트 뒤에 생활하는 공간에서 같이 계신 거잖아요. 그게 일상이고 그게 직업이신 네.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그냥 잠깐의 무용담일 수 있는데 여기는 생활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를 가까이서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시야에서는 그동안 없었잖아. 우리가 재판을 다룰 때도 변호사, 검사, 경찰, 판사만 얘기하지 항상 교정 공무원 얘기는 안 하잖아. 그 사람을 여기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하는 연기들도 다 가까이서 보는 제일 범죄자와 가까운 제일 실체를 잘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래서 그 얘기 나와요. 교정 공무원의 의견도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 말씀. 그러니까. 법 판결할 때 이제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도관 선택하게 된 이유도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거하고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의의 실현이 됐다 하면서 막이 막 내리고 그런 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잡아 들이는 일에서 어떤 뭐 프로파일링과 수사적 기법이 사용돼서 그게 되게 사회적 관심 집중돼 있고 많은 연구가 지금 지원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교도관은 다시 내 보내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심리적 기법과 처우 뭐 효과적인 처벌이 뭐 수반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폭행범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쵸. 결국에는 그 법원의 행정 판결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구나. 다시 돌아오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동안에 뭐 했냐? 국가에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 행정 수반 처벌을 했냐? 그걸 질문에 던졌을 때 그 적절한 답변을 저희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 답변을 내놓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좀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떤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리려고 사실 책을 썼고 두 권도 내는 게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오늘같이 그런 생각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깜빡 졸았다가 큰일 난 동료 네. 계시고 깜빡 졸면 진짜 완전 큰일 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야간 근무한다고 해서 사실 뭐 이렇게 좀 자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깜빡 졸다 큰일 난 사례도 얘기가 있거든요. 참 그런 늘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책 읽어주는 기자들 저희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읽어보셨나요? 저는 그 보면서 항상 느꼈는데 저희 노래에도 베이스와 일렉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조화가 잘 맞아요. 베이스와 일렉 같은 느낌 있잖아요. 투 MC 분들께서 오늘은 트윈 기타였다. 근데 네. 오늘은 거의 저는 그냥 그 넋을 놓고 완전 그리고 왜냐면 또 생각이 많아져. 말씀 듣다 보면 아우 막 너무 이 마음이 버거워져. 죄송한 외람된 말씀이죠. 늘 그렇게 겪고 계신 분한테 그러니까 이게 참 기자 이제 저희가 14년 차 제가 기자인데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람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우리는 정말 일부만 알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1시간 반 넘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전에? 저는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뭐 인터뷰, 서면 인터뷰, 네. 전화 인터뷰, 유튜브 그 인터뷰는 해본 적이 있는데 네네네.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한 거는 처음이고 오늘 사명감이 느껴져서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이런 기회를 더 만들려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생각이 잘 출간하시고 잘 내시면 되지 않을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분들께 그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네.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전국에 한 16,000여 명의 교정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 사실 저희 직원들끼리 서로 뭐 애는 잘 크냐, 뭐 건강검진은 괜찮냐 이번에 그런 것들 안부 주고받으면서 사실 그 사람 사는 거 같이 그러면서 버티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 버티기가 많이 쉽지 않은데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선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고 앞으로 정말 오늘같이 좋은 기회가 많이 생겨서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그렇고 그 사회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제도적인 지원이나 관심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교도소를 대화하는 중입니다. 이게 출근할 때 선배 좀 집에 출근하는 중이에요라고 문자 보내는 거에서 나온 제목이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중의적인 느낌 네, 주려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책은 어떤 겁니까? 작가님 굉장히 동급생이란 소설입니다. 열린 책들에서 그러니까 유사한 제목의 다른 책이 있을까봐 열린 책들 동급생 얇은 소설. 작가가 누구죠? 독일 소설입니다. 프레드 울만이라는 작가인데 아, 프레돌만. 제가 너무 추천하고 싶고 특히 김 기자가 이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소설이라 그렇습니다. 다음 주 요거 할게요. 다음 주엔 동급생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책 봐, 안녕. 책 좀 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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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아니 너무 말씀 잘하시고.